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1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은 스레드와 멀티태스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레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들어보셨는가요? 스레드 앤드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nd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르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두 개 이상, 3개, 4개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이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럽니다. 태스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임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멀티플레이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뭐 야구선수라면은 1루수도 볼 수 있고 2루수도 볼 수 있고 뭐 외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위치에서 하는 것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멀티태스킹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레드는 뭐냐? 스레드도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한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왜 스레드라고 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라고 해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이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PC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현재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그 PC의 운영체제가 도스일 때가 있습니다. 도스라고 해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체제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행을 시켜놓고 뭐 컴퓨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마냥 기다리는데 갑자기 에러가 났다. 그러면 2시간 기다렸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든지, 아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 처리에서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다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없겠는가,
해가지고서 멀티태스킹해서 윈도우가 3.1에서부터 윈도우즈 98 3.1까지만 해도 윈도우도 멀티태스킹이 안 됐어요. 근데 윈도우즈 98 9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1998년 이후부터 PC에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OS가 윈도우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어린애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한 가지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뭐 텔레비를 보면서 또 신문 뭐 다른 것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멀티태스킹입니다. 이것들이 커감으로써 뇌가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운영 체제가 발달됨에 따라서 멀티태스킹이 되었죠. 그러나 PC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이나 대형 기기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가 아니고 유닉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닉스는 처음부터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게 됐어요. 따라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이와 같이 유닉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PC에서도 유닉스를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서 토발즈가 만들어내는 것이 리눅스죠. 그래서 PC에다가 윈도우 운영체제 대신에 리눅스를 깔아서 쓰면은 멀티태스킹이 되었습니다. 현재에서는 뭐 리눅스를 인스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나서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리눅스를 가지고서 이용해가지고 이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아이고 힘이 들어가지고 리눅스 설치하는 것에 만족하고 한참을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이 OS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스레드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서 멀티태스킹이 되느냐? 자바는 실제적으로 운영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운영체제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 내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가서 JVM이라고 해가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멀티태스킹의 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멀티태스킹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가상기계죠. 자바 가상기계가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멀티태스킹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정말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가 일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간을 분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스레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 시간을 잘게 잘라 가지고 3개가 있다면 3개의 프로그램이 조금씩 같은 시간이 할당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동시에 처리되는 걸로 보이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요. 자, 이런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스레드와 멀티태스킹 하는데 13장이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바에서 다루는 멀티태스킹은 스레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우리가 13장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번 시간에는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다름질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주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머리에서 이것을 눈으로 센싱을 하고 머리에서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은 이렇게 못하죠. 다 옷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운영체제가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 운전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머리가 뇌에서 컨트롤 해야 되죠. 이 뇌가 뭐라고요? 멀티태스킹입니다. 그 다음에 판독과 포장을 동시에 하는 기계. 기계야 뭐 이렇게 두 가지가 할 수가 있도록 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태스킹.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 동시란 것은 뭐냐? 같은 시간대에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짜게 보면은 시간을 짜게 가보면 같은 시간대는 엄밀하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멀티스레딩은 뭐냐? 자, 멀티스레딩. 여기 그 여성분이 뭘 하면서 이제 껌을 씹으면서 풍선을 불고 있네요. 두 가지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껌을 씹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실질적으로 다른 작업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멀티스레딩인데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일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스레드. 그럼 스레드가 뭐냐? 스레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전선의 피복을 벗겨 보세요. 전선의 피복을 벗고 보면은 거기에 전선 그 안에 피복 안에 이 줄이 철선들이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가닥가닥 실선 가닥가닥 하나를 우리가 스레드라고 그럽니다. 이 안에 여러 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이제 스레딩. 한 번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을 연결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가닥을 가지고서 동시에 뭐 여러 개를 갖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스레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닥이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개가 가나요. 이것을 우리가 스레딩, 멀티 스레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자바에서는 이 스레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스레드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레드를 지원하는 스레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레드 클래스는 어디에 있느냐? java.language.thread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서 스레드를 씁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쓸 때는 반드시 요 유틸리티를 불러와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스레드를 만드는 건 우리가 뒤에서 실습을 많이 할 것이지만은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은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T라는 어떻게 보면은 객체의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new thread 해가지고 스레드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객체를 시작을 시키는 것이죠. 작업을 시키는 것을 스레드라고 합니다. 작업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스레드를 어떻게 시키냐면 바로 이렇게 작업을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스레드 객체에다가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스레드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스레드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은 T다 이거죠. 그래서 이 T라는 리모컨에서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것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객체의 개념은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레드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스레드들은
우리가 뭐 하나의 CPU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돌리는 것을 또 우리가 멀티 스레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멀티태스킹하고는 달리 OS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스레드마다 하나씩의 호출 스택이 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 했을 때 스택 메모리하고 히프 메모리가 두 개가 있었죠. 스택은 first in, last out 이런 개념이고, 히프는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히프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바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맨 먼저 시작되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입니다. 사실은 이 메인 메서드서부터 이제 실행이 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바를 그때는 처음에 배울 때는 스레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스레드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때 스레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레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자바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하려면은 맨 처음에 이 메인 스레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에서 다음에 뭘 실행을 하고 다음에 뭘 실행하고 뭘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상에서 다른 스레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메인 스레드하고는 별개로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스레드의 시작은 어떤 걸로 시작되냐면은 run 메서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run 메서드 안에서 doStop를 실행하고 doStop 안에서 go를 실행하고 go 안에서 do more를 실행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전혀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럼 누가 조정을 하느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 안에는 이 start라는 메서드가 있고 join이라는 메서드도 있고 sleep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메서드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sleep 메서드는 뭐냐면 너 일하지 말고 좀 쉬고 있어라. 잠자고 있어라. 다른 것들이 좀 많이 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너 일을 이제 시작해라. 아니면 또 어떤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서 해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스레드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우리가 메인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s 여기에 오면은 바로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메인 메서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메인 메서드에서 바로 새로운 스레드가 이렇게 다르게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 때는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레드 클래스에서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런업을 해가지고서 이 잡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R은 뭐냐면 1입니다. 할 일입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은 임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할 일을 스레드 안에다 넣어주고서 스레드를 시작을 시키면은 이게 스레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메인 스레드 옆에 새로운 런 스레드가 런 메서드를 사용하는 스레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 t.start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얘를 실행하게 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 와가지고서 여기 도구 D 객체 생성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새 스레드와 원래 스레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두 개가 우리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딱 짜게 보면은 어떤 한계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한다. 여기서 오디오 재생을 하고 비디오 재생을 하고 사용자 입력 키를 받아들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 비디오를 본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온 것 같지만은 짝에서 나눠도 우리 귀나 눈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테레비 화면은 초당 30장의 정지 화면이 쭉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의 1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같은 경우도 사운드, 소리가 나오게 한 거, 블록이 움직이는 게 한 거, 키를 입력받아서 방향을 전하게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되는 것 같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느린 컴퓨터에서는 동시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시에 된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스레딩, 멀티 스레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 전선 가닥을 까보면은 전선 가닥이 여러 줄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스레드니까 멀티 스레딩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는 스레드 A는 뭐 이런 식으로 선을 통해 가지고서 가고 스레드 B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갖다가 했어요. 스레드 A는 오디오를 재생을 하고 스레드 B는 블록을 아래로 떨어지고 스레드 C는 키 방향을 받아 가지고서 방향을 바꾸는 거랄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면 스레드란 사용자가 프로그래머죠.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로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 스케줄링되어 실행되는 단위다. 이게 언제 실행되고 할지는 몰라요. 누가 아느냐?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멀티태스킹은 뭐가만 가능하냐? OS가 아니니까 멀티 스레딩만 가능하다 이거죠. 프로그래머가 할 때 작업을 3개다, 4개다 이걸 미리 정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멀티 스레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멀티태스킹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효과가 뭐냐? 한 스레드가 대기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실행시킴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당연히 시간 지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예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웹서버 스레드다. 웹서버 서비스라면은 웹서버가 하나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뭐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디레이 타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접속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사람마다 조금씩의 시간을 나눠 가지고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당돼야 되기 때문에 접속자 수는 제한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 웹서버가 추석이나 설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고향에 가는 표를 하고 싶다. 접속했다. 이게 마비가 돼버린다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 태스킹이 아니고 멀티 스레딩이 되는데 이 같은 데서는 접속자 수가 일정 이상을 하게 되면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빠른 이게 접속 환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훨씬 더 CPU 속도가
개선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약 사이트 같은 거 했을 때 잔뜩 긴장해 가지고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 스레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처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쓸 때 무조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같은 기차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좌석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그 좌석에 대해서는 문을 딱 닫는데 이 로킹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상호 동시에 했을 때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또 보안 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바의 스레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스케줄되는 실행 단위 코드 블록이고 뭐 자바 버추얼 머신과 멀티 스레드의 관계에서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함께 실행되고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도 함께 종료된다. 그 다음에 자바가 처음에 실행이 되면은 메인 스레드가 반드시 하나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과 자바 응용 프로그램 스레드의 관계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만 가능하다. 일단 한 개의 했을 때 한 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여기 안에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넣는 것이지 응용 프로그램을 각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 1과 응용 프로그램 1과 2를 두 개를 갖다가 사이에 돌릴 때에는 실질적으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서 두 개의 기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응용 프로그램 그 자체를 우리가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밑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있어요.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자바에서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 가지고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하나에 4개의 스레드를 만들게 하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 4개를 교대로 하도록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응용 프로그램이 한 개 이상 여러 개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이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스레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자바에서의 멀티 스레드 이것을 프로그램 하면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13장에서 자바의 스레드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갖다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를 짜고 그 안에다가 스레드를 여러 개를 넣어 놓으면은 요것이 자동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조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절대로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